2년 전에 배드파더스 사이트가 나온 뒤로 그 이전까지 양육비를 포기했던 많은 분들이 이제 자녀의 권리를 위해서 양육비를 받겠다고 나섰고요. 이렇게 양육비를 받겠다고 나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양육비 단체도 생겼고 또 국회에서 양육비 법안도 발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. 하지만 이렇게 나섰던 분들 중에서 중간에 포기한 분들도 있는데요. 그 포기한 분들은 자기가 포기한 이유를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. 법의 한계가 너무 크다 보니까 뭐 이렇게 말하고요. 또 어떤 분은 양육비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가 어리다 보니까 아이를 케어하는 게 더 중요해서 이렇게 말하고요.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. 그 인간 뭐 하는 짓 너무 치사하고 더러워서 차라리 그냥 제가 돈 벌랍니다.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. 물론 뭐 이런 것들이 포기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양육자가 그 미지급자와의 멘탈 싸움에서 졌기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. 실제로 양육자들이 그 미지급자와의 멘탈 싸움에서 지게 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. 양육자들이 배파나 배마를 상대로 이제 다툼을 하기 시작하면은 주변에서 이런 충고들을 아주 수도 없이 합니다. 야, 그렇게 싸워봐야 어차피 받기 힘들어. 뭐 이런 말들이요. 또 어떤 말들을 하냐면, 야, 그렇게 더럽고 치사한데 차라리 그냥 네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라. 뭐 이런 충고들을 자꾸 듣게 됩니다. 주변에서 이런 충고나 조언을 막 쏟아내기 시작하면은 처음에는 뭐 설전도 하고 반박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시간이 가면서 점점 지치다 보면은요, 나중에는 이런 조언이나 충고가 마치 그 오래 세상을 산 사람들의 지혜로부터 나오는 아주 현명한 조언으로 들리기 시작합니다.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충고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양육비라는 것이 자녀의 성장이 얼마나 필요한지 이걸 알지도 못하고요. 또 그런 가치에 대해서 깊이 있게 뭐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사람들입니다. 제가 코피노 지원 활동을 하면서 저에게도 이런 조언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. 근데 제가 거꾸로 이렇게 물어요. 정말 당신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조언해 주는 게 내가 고생하는 게 안타까워서라면 이렇게 충고만 하지 말고 매월 한 10만 원씩만 후원을 좀 해주면 어떨까요? 이렇게 물어요. 그러면 그 뒤로는 이런 충고들을 아무도 하지 않더라고요. 뭐 제가 어릴 때 읽었던 책에서는요, 다른 사람들이 하는 조언에 귀를 기울이라 뭐 이렇게 하던데, 실제는 제가 살아보니까 그 사람들의 조언 중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말, 이런 거는 한 10%도 안 되더라고요. 그리고 그 10% 중에서도 제 상황에 대해서 아주 잘 알면서 적절하게 충고하는 경우는 한 2%도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살아보니까 이렇게 쓸데없는 충고들, 이런 거는 개무시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훨씬 더 유리합니다. 그리고 세상에서는요, 어떤 누구랑도 일단 다툼이 벌어지기 시작하면은 불편한 관계가 만들어지고 또 적도 생겨나고요. 더 황당한 거는 나랑 적이 될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적대적인 사람들이 생겨납니다. 저는 코피노 지원 활동을 하면서 4만 명의 코피노 아빠들에게 공공의 적이 됐고요. 또 한국에 와서 이 배드파더 사이트의 자원봉사자 활동을 하면서 17번이나 고소를 당했습니다. 그리고 참 황당한 일인데, 심지어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사진을 올려서 양육비가 해결된 양육자들 중에서도 몇 사람은요, 저를 아주 집요하게 비난하고 공격합니다.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은요, 굳이 모든 사람들과 다 좋은 관계로 가야 되느냐? 저는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. 왜냐하면은요, 실제로 제 부모님도 평소에 사는 게 바쁘니까 명절 때 아니면 뵙기 힘들거든요. 또 내 아이들도 각자 바쁘니까 주말이 아니면 대화도 잘 못해요. 그러면 내 부모님이나 내 자녀도 이렇게 만날 시간이 별로 없는데
뭐 전혀 알지도 못하는 모든 사람들과 굳이 좋은 관계로 가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나? 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사실 생각해 보면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 10사람 중에서 10사람을 다 좋아하지 않거든요. 한 사람 정도 좋아하고 또 한 사람은 되게 싫어하고 또 나머지 한 8명은 별로 관심이 없고 이렇잖아요. 그럼 반대로 사람들이 어떻게 다 나를 좋아하겠습니까? 그죠?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당연한 거잖아요. 며칠 전에 어떤 양육자 한 분이 저에게 카톡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. 제가 양육비 소송을 몇 년째 하면서 막 우울증이 와갖고 마음을 다스리려고 뭐 책도, 좋은 책도 보고 또 좋은 음악도 듣고 뭐 때로는 뭐 명상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이 우울증이 없어지질 않아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. 이렇게 물은 적이 있어요. 그런데 세상에 우울증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뭐 자살 충동을 느낀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뭐 정신과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겠지만 뭐 그런 정도가 아니라고 하면 우울증이 있는 거 그냥 당연한 겁니다. 정상이에요. 왜냐하면 누구나 다 정도 차이지 다 우울증이 있습니다. 저도 우울증이 있고요. 근데 우울증을 치료하는 데는 뭐 좋은 책을 읽거나 뭐 좋은 음악을 듣는 것 이런 것도 뭐 도움이 되겠지만 그렇게 정적인 것보다는요 매일 규칙적으로 밖에 나가서 뭐 조깅을 한다든지 혹은 걷는다든지 이렇게 몸을 움직이는 운동을 갖다가 하루에 한 30분 정도 하는 게 몇 배 더 효과가 있습니다. 그리고 뇌 기능을 갖다가 이렇게 활발하게 만들어서 우울증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영양소가 두 개가 있거든요. 그 하나가 DHA라는 것하고 또 하나는 아미노산입니다. 그런데 이 DHA와 아미노산이 많은 음식이 있어요. 자, 그게 뭐냐면 꽁치, 고등어, 그 다음에 두부, 그 다음에 콩 이런 것들입니다. 그래서 우울증을 갖다가 치료하려고 하면은 좋은 책, 좋은 음악도 좋지만 규칙적으로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하고요. 또 콩, 두부, 꽁치, 고등어 이런 음식들을 잘 섭취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빠릅니다. 이 사진 속의 인물들은 필리핀의 그 민다나오 섬에서 이슬람 반군들과 싸우는 용병들입니다. 자, 그런데 이 용병들이 뭐 비록 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전투 중에 적을 갖다가 죽이잖아요. 그래서 그 누군가를 죽였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울증이 누구나 다 생겨납니다. 그런데 이 친구들의 우울증을 치료하는 건 성경 말씀이나 신부님들의 설교가 아니라요. 매주 주말에 그 DHA가 많이 들어있는 연어, 이 연어를 갖다가 안주로 해서 맥주 한 잔 하는 것이 이 친구들의 우울증을 치료하는 방법이고요. 또 아침마다 산에서 하루에 30분 정도 꼭 이렇게 달리는 거. 이게 이 친구들의 우울증을 치료하는 방법입니다. 그래서 만약 지금 당신이 우울증 때문에 힘들다 이러면은요, 뭐 좋은 책도 있고 음악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하루에 30분씩 밖에 나가서 조깅이나 걷기 운동을 하시고요. 그리고 집에서 꽁치, 고등어, 또 콩, 두부 이런 음식들을 많이 드세요. 예, 그러면 굉장히 우울증을 치료하는 데 효과가 빠릅니다. 자, 그래서 양육비 미지급을 놓고 비양육자들과 다툼을 할 때 중요한 게 멘탈인데요. 이 멘탈을 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은 첫 번째는요, 불필요한 충고에 대해서 개무시하는 거. 그리고 두 번째는요, 모든 사람과 다 좋은 관계로 잘 지내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세요.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우울증이 생기는 거를 갖다가 이렇게 완화시키기 위해서 하루에 30분씩 걷기나 조깅 같은 거를 하시고요. 두부나 콩 이런 음식들을 많이 드십시오. 그러면 당신도 멘탈이 아주 강해져서 미지급자와의
멘탈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.